안녕하세요. 성경어학원 신동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G5라고 해서 이제 성경어학원의 고등학교 3학년만을 위한 입시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G5라는 이름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 수능 영어 그리고 내신 영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차는 이러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 이제 연사 소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영어가 이대로 과연 안전한가, 1,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고3 때도 그 성적이 유지가 될지, 그 다음에 올해 이제 EBS가 좀 바뀌는데, EBS가 바뀌게 되면서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랑 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두 마리 토끼, 수능 영어, 내신 영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결론이 뭐냐면 EBS 공부를 그러면 과연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과정들을 왜 성경어학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성경어학원에 다녔던 선배들의 수강 후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1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1년 로드맵과,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하신 이제 3월 시간표 말씀드릴 거고요.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3학년 이제 마지막 내신이잖아요. 3학년 내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려대 언어학과, 언어를 연구하는 학과를 졸업했고요. 2년 연속 고등학교 3학년 300명이 수강하고 있어요.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수능 직전의 종강 인원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서울대 입학한 학생이 15명이고요. 거기엔 서울대 의대 학생도 포함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13명입니다. 그때도 서울대 의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어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팀장 맡고 있고요. 성경어학원에서 근무한 지는 8년 차니까 되게 오래 되었습니다. 네. 입시 결과예요. 입시 결과를 이제 작년 거랑 그 다음에 올해 거를 같이 놔뒀는데요. 그 노란색 나오는 것이 의대, 치대, 한의대 간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이 이제 서울대 합격 친구들이고요. 파란 색깔이 연세대 합격 친구들, 그 다음 빨간 색깔이 고려대 합격 친구들이에요. 이 부분은 그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강 후기랑 기타 등등 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우리 아이의 영어 이대로 안전한가? 라는 제목을 달아 놓았어요. 부제가 뭐냐면은 고2 때 1등급 중 70%는 고3 때 1등급이 아닙니다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학교, 중동고라는 학교는 고1 때 영어를 1등급을 숫자를 조사해보면 거의 300명에 육박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 3월 말고요, 실제로 평가원이라는 수능 출제하는 기관이 하는 그 6월 평가원에서는요 1등급 숫자가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약 3분의 2 정도가 1등급이다가 이제 1등급이 아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많이 궁금하신 게 아마 이거일 거예요. 고1, 2 때 모의고사가 늘 1등급인데 영어 공부를 고3 때 굳이 바쁜데 해야 되나요? 라는 거일 텐데요. 고3 때 성적이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내려가는 이라고 썼는데 이게 단지 내려갑니다가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복이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많은 모의고사를 볼 텐데 어떨 때는 1등급을 받았다가 어떨 때는 80점 후반을 받았다가 어떨 때는 95점, 어떨 때 100점 이렇게 기복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영어 학력 격차라는 게 되게 심해졌어요. 그게 영어가 아무래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영어는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는 학습 전반에 대한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죠. 그래가지고 영어에 대한 공부가 이전보단 덜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BS 연계율이 축소가 되는데 올해부터 평가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EBS의 직접 연계를 사실상 폐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이미 언급을 했어요. 직접 연계라는 게 원래는 EBS를 지문을 공부하면 그게 똑같이 수능에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거고, 그다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어에 있는 지문들이 모든 게 낯선 지문이다 보니까 수능을 보는 그날 정보 과부하가 심해질 거라서 영어 성적이 많이 내려갈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출제 경향이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수능과 요즘 수능은 되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게 평가원의 역습인데요.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잘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이 일상 언어예요. 일상 언어는 그냥 심플하게 그들은 밥을 먹는다라고 쓰면 될 거를, 자, 수능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니 어쩌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음식을 생활로서 섭취하는 모든 각각의 우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로 버무려져 있는, 읽으면 되는데 갑자기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는, 이게 실제 수능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온 게 이래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이 한국어 버전의 영어로 된 걸 읽고 글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단지 그냥 영어를 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상 시나리오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EBS 연계가 사실상 폐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비연계가 강화가 될 거예요. 곧 이제 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요. 난이도 상승이 되면 결국 아이들은 또 뭐까지 체감할 거냐면 시간 부족까지 체감을 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1등급 받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올해부터 정시가 되게 많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변별력을 가려내야 되다 보니까 수능 영어의 난이도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은 작년 수능 있잖아요. 작년 수능 영어가 정말 쉬웠어요. 1등급이 이제 12% 정도 나왔는데 항상 전해가 쉬웠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렵고 어려웠으면 조금 쉬워지고 약간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 영어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저게 선경어학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의 성적 분포도예요. 조사된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90점 이상 이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약 50%예요. 물론 당연히 학원에서 잘 가르쳤다도 있는데 조금 수능이 쉬웠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90점에서 92점 받은 학생들이 15%였어요.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1등급을 받았지만 저기서 사실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 이제 2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 게 87점에서 89점 하나만 더 맞췄으면 1등급인데 그 학생들도 비율이 15%예요. 근데 보통 저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뺑글뺑글 돌아요. 어떤 때는 92점, 어떨 때는 88점, 한 문제 차이로 2등급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그리고 EBS 직접 연계가 폐지가 되면 저게 한 단계씩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조금 정말 탄탄하게, 평소 모의고사에서 97점 이상, 그다음에 93점 이상 받았던 친구들만이 올해 수능에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90점 초반에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올해는 2등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뭐냐, 가장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없는 영어 학원이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부담이 덜 갈지를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올해 서울대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중동고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이제 수시로 들어가긴 했는데 수능 성적도 되게 뛰어나요. 수능 전 과목에서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검정 색깔 글씨 따라가시면 됩니다. 영어 1등급 컷 근처에서 불안하던 성적이 안정되어가지고 항상 100점 근처의 점수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고1, 2 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적이 그렇게 막 퍼펙트하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도 실력이 불안했다. 이 원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에 접근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어는 쓱쓱 읽으면은 맞췄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쓱쓱 읽으면은 틀려 있다 라고 해서
그럼 영어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글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용 이해가 아니라 글의 구조만 가지고도 답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방법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의 방식과 학원에서 배운 걸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더니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은 올해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 들어간 잠실여고 학생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3년 내내 영어 내신이 1등급이에요.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종강날까지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이 친구가 해줬던 얘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영어와 관련해서는 가장 어려움 없이 공부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이전에 해왔던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되게 컸대요. 보통 영어 공부하면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하고 뭐 오답 노트 하고 요 정도였는데 학원에서 수업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해준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단어를 많이 익혀서 해석을 단단하게 해서 하는 연습은 매우 중요하나 보통 대부분 영어를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3학년 모의고사에서는 그 한계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대요. 왜냐하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문들이 킬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2학년 때 먹혔던 그 방식과는 너무 본질이 달랐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 내용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은 논리적이고 이해가 안 돼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잡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두 마리 토끼라고 해서 EBS 연계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질문이 이거죠. 고등학교 3학년 내신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건데 답변 먼저 드릴게요. 응, 아니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고3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에 정말 도움이 되니까 내신 기간에 최선을 다하자 얘들아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간에는 EBS라는 게 있었어요.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를 연결해주는 게 EBS라는 매체였는데 그 EBS가 나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랑 많이 결이 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낯선 지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내신 영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익숙한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은 포인트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EBS라는 중간에 있었던 게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투트랙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수능과 내신 둘 다 잘하는 학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을 두 개를 그려 놓았는데요. 큰 원은 수능 원이에요. 바깥으로 공부를 하다가 내신 기간이 되면은 작은 원, 내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원이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언제나 수능을 하다가 내신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신을 하다가 선생님 저 기말고사부터는 수능 할래요 하면 다시 수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과 내신에 대한 전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를 올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라는 건데 일단 수능 영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EBS는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EBS 공부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에게는 EBS보다 더 훌륭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퀄리티가 높은 게 평가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고 그 다음이 EBS예요. 사실 EBS를 공부하기에는 평가원이랑 교육청 기출문제만 해도 약 2,000문제예요. 최근 10년만 쪼개놨을 때도 평가원이랑 교육청이 2,000문제가 되기 때문에 걔네를 매주 40문제씩 푼다고 해도 약 50주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평가원이랑 교육청 기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다 하고 EBS도 보고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그 상대평가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영어에서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능을 위해선 평가원 1번, 교육청 2번, EBS는 극히 소수의 지문으로 선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내신 영어를 말씀드리면 명심하고 가야 되는 게 EBS 공부가 실제로 수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는 EBS가 필수다라는 점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EBS 책이 총 3권이에요. 영어라는 책과 영어 독해라는 책, 수능 완성이라는 책인데 수능 완성이라는 책은 2학기 때 6월, 7월 정도에 나오는 책이라 아이들 내신범위랑 상관없어요. 그냥 지울게요. 지우고 그럼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이 한 400지문이 되는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올라가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진로 선택 과목인지 일반 선택 과목인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2대 4대 4 고등학교 1학년 2, 2학년 3학년 4의 내신 비율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학년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두는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이 부분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반영 비율이 이전보다 살짝 내려갔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A등급 90점 받는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직접 연계가 폐지되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의 내신 비율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등급 싸움도 있지만 내가 보는 과목 중에 어떤 과목들은 등급 싸움이 아닌 절대평가 싸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고3 때 등급을 내는 과목들은 뭐 3개에서 7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고3 내신의 중요도라는 게 이전보다는 작년보다는 조금 덜 중요해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고3 내신이 기회인 게 왜 그러냐면요. 3학년 되면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부를 끝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3등급 받는 건 되게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내신을 어느 정도 3등급까지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때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 2등급 같은 경우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몇 개 만들어 봤는데 그럼 이게 미리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월 개학할 텐데 첫 번째는 나는 정시 파이터인가 정시로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프로 수시러인가 수시에 집중할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때 나의 내신 성적은 어떠한가 1, 2학년 때 이때까지 그 본인의 내신 성적을 돌아보면서 정시랑 수시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거 되게 중요해졌어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개수는 몇 개인지 내가 얼마나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성적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3월 전에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EBS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EBS 공부 과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테마인데요. 나누겠습니다. 투 트랙이에요. 왼쪽은 정시 파이터고요. 정시 완전히 정시에 집중하는 친구고요. 오른쪽은 본인은 프로 수시러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랬을 때 정시 파이터인 친구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평가원 기출이 1번이고요. 교육청 기출이 2번이고요. EBS는 선택이에요. 근데 평가원 기출은 정시 공부하는 친구, 그 다음 수시를 노리는 친구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정시 파이터 친구들은 교육청 기출 문제를 저희가 추가로 집어넣을 거예요. 추가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EBS는 선택인데요. 그렇다고 EBS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도 좋은 문제랑 좋은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소개드릴 정시 집중반에서는 EBS 선별 지문 수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 수시러 수시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조금 수능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 평가원 기출 문제는 아마 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근데 EBS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EBS를 필수로 공부하다 보면 교육청 문제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 3학년 1학기 내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EBS는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1학기 내신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에 많이 치중을 했을 거기 때문에 수능이 불안해요. 내신 기말고사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수능 마인드를 재확립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얘기 잠깐 할 텐데요. 올해부터 이제 첫 번째가 정시가 확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 와중에 대학교 입학 정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정시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단 잘하면이에요. 보통 이제 그 내신 기간엔 아이들이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데 수능 공부하다 보면 좀 느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남들이 내신 때 빡공하는 만큼 우리는 내신 공부하는 기간에 수능에 완전히 올인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시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자, 그랬을 때 저희 학원에서 만들어낸 솔루션이에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어의 정석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학습시켜야 될까라고 하다가 첫 번째가 레벨별 수업이에요. 아이들이 영어 학력 격차가 심해진 와중에 모두에게 동일한 수업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목표반, 2등급 목표반이라고 해서 레벨별 수업을 하고요. 저희 학원은 선생님이 2명이 들어가요.
달라요. 칼이 두 개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수강 후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더라고요. 다양한 두 명의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A라는 접근 방식과 B라는 접근 방식을 같이 배우면서 그걸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강조드리고요. 가장 궁금하신 게 그래서 성경은 내신과 수능 둘 다 믿을만 한가요? 라는 거일 텐데, 이 친구 이제 올해 서울대 치대를 수시로 입학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에 영감을 얻었는데, 영어적 감각이 부족한 제가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잡게끔 해준 학원이 성경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신다. 그리고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두 명의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어느새 끝이 보이고 합격에 꼴이 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올인에 대한 선택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이 전부 다 이제 정시를 준비한 친구들인데, 끝나고 나서 결국 수강 후기에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니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모의고사 점수가 압도적으로 1등급이 아니라면 쉽게 정시에 모든 걸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했던 얘기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 친구 되게 멘탈이 센 친구예요. 센 친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날에는 되게 긴장이 됐대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한 번에 결정 나는 거니까 되게 선택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정말 와닿는 얘기를 해줬어요. 수능을 내신 기간에 놀기 위한 도피처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라는 얘기를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시가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러한 고려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왜 성경어학원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들 수강 후기 몇 개 보여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초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부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올해 이제 가천대 의대를 들어간 학생인데요.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영어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도 아니고 이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레벨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 학원에서 3번째 반이었어요. 영어가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어학원에서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노베이스였던 학생들도 결국 이 친구가 3학년 때는 수능 내신 둘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런 학원이 성경어학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도 많이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특히 이제 이과적인 성향 아이들이 단어 외우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혹시 자기가 단어 암기를 싫어하고 영어에 흥미가 없고 그다음에 논리와 직관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에 해당되나요? 남학생 이과라면은 특히 그런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런 학생들은 되게 고맙게도 한 줄기 빛이라고 저를 표현해 줬더라고요. 제일 와닿는 게 이거였어요. 단어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었는데 그 친구를 1등급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준 게 성경어학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어를 하다 보면은 태생적으로 외우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제 세심한 터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서울대 자유전공, 아까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예요. 영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두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선생님마다 배울 점이 있었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신과 문제풀이 방향성이 비슷한 성향의 선생님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풀이하는 스타일과 다른 방식도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본인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다니면 두 가지 방법을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잘 조화를 시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거고요. 대형 강의라는 테마가 나오는데 고3 되면 이제 대형 강의 많이 가시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간 친구인데 내신 때 성경 다니고 그 다음에 수능 2학년 때까지는 수능을 성경어학원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예비 고3 겨울방학 딱 1, 2월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잠시 대형 강의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학원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형 강의에서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교류가 힘들어서 수업 때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것도 어색해서 그냥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저 좀 잘 챙겨달래요. 문제가 뭐냐면 이미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상담 진행하면서 끌고 갔는데요. 개별적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어학원에서는 저희
모의고사 무료 특강 같은 것도 시기별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종강할 때까지 모의고사 무료 특강 계속 왔던 친구예요. 모의고사 보면서 선생님이랑 약점 분석하고 질문하고 시간 배분하는 연습해서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고3 때 학원쌤이랑 상담해 봤니? 라는 건데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학원쌤들이랑 상담을 썩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고 나면 아이들이랑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게 아이들에게 되게 방향성 설정하는 데도 좋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힘든 시기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올해 받은 문자예요. 이제 숙명여고 학생인데 서울대 갔는데 정시로 서울대랑 연세대를 다 붙었어요. 근데 이 친구 이게 되게 뭉클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제 멘탈을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른쪽 친구는 그 카이스트 간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이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잘 잡아주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인데요. 성경학원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수업 잘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자료 좋은 것도 기본이고 선생님들과의 유대감이 가장 큰 성경학원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학원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성경은 좀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게 내신 좀 궁금하실까봐 내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다른 거 얘기 않겠습니다. 딱 이걸로 끝나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강사가 그 다음에 김나영 강사, 이소영 강사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경력이 좀 많아요. 대치동 경력 3명 합치면 30년이에요. 평균 10년이에요. 그것도 성경어학원에서만. 그 얘기인 즉슨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스타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 3명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나름대로 특유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0년입니다. 여기에서 대치동에서만. 네, 뒤에 이어서 1년 동안의 로드맵과 그 다음에 3월 시간표 내신 특성에 대해서는 뒤에 고3 강사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설명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어학원 김나연 강사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압구정 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성경어학원에서 15년 동안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 중이고 있습니다. 양재고, 풍문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진선여고 학생들 가운데서 전교 1등을 지금까지 배출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요. 저희가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성적을 향상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학생이 전교에 7명인데요. 저희 반에서 3명이 배출이 되었고요.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11명이 1등급이에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 7명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도를 한 1,800명 가량의 학생들 가운데서 70%의 학생이 좋은 성적의 향상을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수업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고 단기간 실력을 향상시켜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들인데요. 영어는 무조건 나영쌤, 한마디로 계속 듣고 싶은 수업이다. 학생들의 학습 자세,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주는 쌤이고 문제의 근거를 잡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따라가기 쉬우면서 정확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을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해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도하는 쌤 덕분에 성적이 확 올랐어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저희 고3 성경어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과 수능 복합반이 되겠습니다. 이 반에 1년 동안을 크게 4개의 테마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겨울방학입니다. 지금 겨울방학이 진행 중이고요. 내공 다지는 시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과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서요. 실전 감각까지 기르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업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4월달과 6월달 2달 기간 동안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EBS 지문을 심층 분석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진도는 학교를 모아서 또 그리고 학교마다 또 다른 진도, 차별화된 부분이 있으면은 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월과 9월 모평 대비가 되겠습니다. 내신하는 학생들은요, 6월 모평을 대비할 기간은 5월 한 달이 있는데요. 5월 한 달 기간 동안에 빡세게 준비를 해서 6월 모평을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내신이 기말고사 때 끝나고 나서는 우리 내신 수능 복합한 학생들은요, 수능 집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9월 모평을 6월, 7월, 8월 3달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난도 실전 강화 훈련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테마로 저희는 이제 9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은 실전 파이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수업 동안에는요, EBS에서 정말 엑기스 지문만을 모아서 파이널 100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시 집중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시 집중반은요,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오직 수능만에 올인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인데요. 이 학생들이 1년 동안 긴장감을 가지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단계마다 저희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주고 함께 나아갈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는요, 마찬가지로 2월달까지고요. 내공 다지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6월 모평을 대비해서 3, 4, 5월 3개월 동안 실전력 강화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또 6월 초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6, 7, 8월은요, 9월 모평을 대비하는 시간으로요, 고난도 실전 연습이 들어갑니다. 6월과 9월 모평을 보고 나서는요, 각자의 취약점을 함께 분석을 해줄 거고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모평을 보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파이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EBS 엑기스 지문을 모아서 수업을 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어학원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어학원의 첫 번째 차별화 전략은요, 2명의 강사가 함께 수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강사가 기출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강사는 실전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 유형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다양한 유형들을 접할 수가 있고 그 유형에 대해서 배워갈 수가 있고요, 또 실전 감각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성경어학원의 차별화 전략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레벨별 수업이 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저희는 3개 레벨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요 2개 레벨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레벨별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3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강사 이소영입니다. 일단 제 소개에 앞서서 시간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래 앉아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데 조금 힘드시죠? 조금만 참고 들으시면 제가 뒤에 내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3학년 그 3월 시간표인데 여기 보면 3월 14일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3월 15일 이후에는 내신 개강을 합니다. 내신 개강을 해서 시간표가 조금 바뀔 건데, 일단 수능반은 수, 토, 일 위주로 짜일 거고요. 시간표가 내신반은 나머지 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3월 14일까지 시간표는 저희 학원이 유일하게 그 레벨이 있거든요. 자, 1등급반은 지금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지금 다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신동훈 쌤, 김나영 쌤하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이 이소영입니다. 소개를 지금 먼저 못 드려가지고 바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도약반이 지금 월화수목금토 다 있고 선생님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자, 레벨이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춤 수업을 해줄 수 있다는 보시면 되고, 이제 3월달에 생기는 게 3월달 저희 아이들 3학년 첫 모의고사 시작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특강을 열었는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김나영 강사가 수업을 하실 거고요. 금요일날 6시에서 8시 30분 문제를 풀고 실제로 해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1대1로 피드백도 선생님이 좀 주실 거고요.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담도 하실 겁니다. 고민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EBS는 진행하고 있는 특강인데요. 꼼꼼히 특강인데, 주로 어떤 학생들이 듣냐면, 오늘 사실 수업을 하는데 2회째 진행이 되고 있고 3월달까지 14일 전까지 연결해서 수업을 합니다. EBS 전 지문을 통해 평가한 토픽을 학습한다. 사실은 그냥 이게 그 느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름이 꼼꼼이죠. 주로 지금 수강하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이 학생들이에요. 중간 기말고사를 조금 미리 대비하고 싶다, 미리 보기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인데, EBS 지문을 꼼꼼하게 수능 형식으로 접근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자, 여기 시간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내신 전에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제 이름이 이소영이고요. 혹시 재원생 학부모이시면 알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3학년 아이들이랑 제가 1학년, 2학년을 같이 수업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3학년을 애들이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한다, 못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부 수업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성경학원에서 일한 지 7년 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과 제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도대체 이소영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게 제가 실제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저를 좀 대변할 수 있는 후기들 넣어가지고 왔는데, 아까 보면 호랑이 그림이 있었죠. 저랑 닮았나요? 왜냐면 애들이 실제로 지금은 잘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이렇게 불렀었어요.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사실은 무서워서
앞에서도 얘기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후기에 AKA 호소영 선생님이라고 써주셨는데 수능이랑 문법이 많이 다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학생은 지금도 사실은 조교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내신과 수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만한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멘탈 관리를 해줬다. 학생들이 사실 마음에 고민이 되게 많은데 집에서는 말을 잘 안 하죠. 이제 짜증을 내죠. 3학년 되면 이제 감정 기복도 더 심해지고 멘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학습적으로 그 다음에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학생이 조금 욕심 많은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학생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기다려라.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였지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저희도 멘탈 관리를 충분히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이 학생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의지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인생 고민도 함께 공유하면서 이 학생도 처음에 왔을 때 에세이 2로 시작했고 바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입시를 과거 입시를 하느라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없었어요. 베이스가.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생님 형용사가 뭐죠? 라고 저한테 첫 질문을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인생 고민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간 학생들인데 얘는 정시였고요. 얘는 이제 학종을 간 학생인데 엄격한 관리를 받았다.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이었지만 친데레라고 얘기도 하는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시고 아마 학생들도 사실 질문을 많이 해요. 사실 학생 질문을 바탕으로 제가 Q&A를 좀 만들어 봤는데 양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궁금하죠. 양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내신 기간에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이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한 평균 30개에서 40개 지문. 최대 많은 학교가 예를 들면 경기여고인데 60개에서 80개까지 들어가거든요. 많은 학교. 자, 요 정도까지 들어갔다면 고3은 평균적으로 100개인데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합니다. 50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150개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단 양은 많아요. 양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양이 많다가 아니고 이 많은 양을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가 포인트거든요.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학습을 꼼꼼하게 하도록 잡아줘야겠구나. 그다음에 고1, 2 내신 유형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 결론적으로는 거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유지가 되지 않고 자, 객관식은 거의 수능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3등급 정도 유지를 하면 된다. 그러면 객관식을 맞추면 됩니다. 1, 2학년 때보다 3등급 유지는 쉽거든요. 객관식 유형을 공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이제 주관식을 맞춰야 되는데 주관식이 어법, 어휘 그러면 되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 핵심어 거의 암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요 문장 이거 암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꼼꼼한 학습이 상당히 내신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하고 여기까지는 공통이고요. 지금 주관식 플러스라고 써놨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학교 유형들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이제 떠올려 보시고 특수한 유형이 있다면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그 중에 살아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듣기가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다 여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요약문이 나왔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필기가 되게 중요한 학교다 우리는 그러면 그 필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그 단연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3학년 내신도 파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킬러모형 공략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문 변형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어휘 변형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이 동네 대치동에 주요 학교들은 내신 변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양을 꼼꼼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1, 2등급을 위해서 학교 킬러 문항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1, 2등급 킬러 문항은 어법, 어휘, 암기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 킬러 문항 자체는 주관식이고요. 객관식이 아니고 수능과의 연관성은 영어 공부는 매 한 가지 똑같긴 하나 방향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금 프로 수시러들은 내신할 때 집중해서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잘 따라와야 되지만 중간중간의 시기에 또는 2학기부터는 수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인지 진로 선택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선택 과목을 하셨다면 분명히 잘 알고 계셔서 수강 신청할 때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시간표 혼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비 방안인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간단히 썼습니다. 사실은 뭐 자료랑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수년간의 분석 데이터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고3 내신을 분석 데이터를 수년간 누적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학원 없거든요. 저희는 다 분석표와 시험지와 그동안 사례와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30년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신동훈 강사, 김나연 강사, 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30년의 노하우, 3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희는 그리고
또 장기 재연생 많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근데 마음이 왜 힘드냐면 너무 모습을 보고 있기가 안타까워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수험생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관리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3학년 내신 아까 들으셨죠? 1, 2등급 킬러 문항은 그냥 꼼꼼한 학습입니다. 암기고. 근데 그 많은 양을 누가 멘탈 관리를 해가면서 데려갈 것인가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전략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핏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사실 1, 2등급은 한 끗 차이잖아요. 그 한 끗 차이 그 부분을 저희가 학교별 전략을 통해서 잡아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오면 현강을 오면 저희가 고3관을 새로 개관 확장을 해서 G5라는 고3관으로 오고 있는데 이제 G5가 뭐냐면 아이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개 학교가 있다면 그 안에 꼭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고3관을 입시관을 저희가 열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다른 과원 선생님들을 모셔왔거든요. 학생들의 요청도 있었고 조금 더 편하게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저희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어 선생님은 이미 하고 계시고요. 논술은 개강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랑 생활윤리도 있는데 정말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십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상담실에 요청을 하시면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시간표도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